예, 오늘 엠스쿨 101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월카 미라클 그룹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있죠? 어떤 슬로건이 있나요? 아는 아는 만큼,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예. 아는 만큼은요, 저 학습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믿는 만큼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 사업은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게 자신감이죠.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보였을 때, 나의 성공을 믿었을 때, 나의 성공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내 것이 된다. 이런 슬로건 갖고 있는데, 우리 엠스쿨 101은 이러한 슬로건을, 이런 기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의 모토는 신념의 힘으로 기장을 만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입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리크루팅 총력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리크루팅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얼마 전에 제가 전 요즘에 미국의 교육을 거의 빠짐없이 들어요. 녹화를 해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 미국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또 이 교육 내용들을 또 이렇게 녹화 방송 올려주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오늘부터 제가 미국 팀에는, 미국에서는 모닝스쿨이죠. 엠스쿨 101이. 모닝스쿨 차원에서 오전 7시 반에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 여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줌 미팅으로 하는 거는 좀 함께 하시자고. 자, 어쨌든 그 미국의 교육을 제가 듣는 중에 이 Five Success Step이라는 이 주제의 교육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교육 주제를 가지고 오늘 리크루팅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성공 스텝, 5가지 단계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스텝, 음? 스텝인데 미국은 이렇게 심플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Getting Started 워크샵, 그래서 워크샵, 비즈니스 워크샵이 있어요. 이렇게. 음? 이게 워크샵 시작해 봅시다. 뭐 이런 뭐 시작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5가지의 어떤 스텝이 무엇을 위한 5가지의 스텝이냐? 빌딩, 스테이블 앤 레스팅 뭐 비즈니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고 레스팅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뜻인데 스테이블이 안정적인 이런 의미일 것 같고요. 레스팅이 뭔지 모르겠네. 레스팅이 예 안정적이고 레스팅한 뭐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5가지의 스텝이다. 이런 이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을 어, 재료 삼아서 오늘 좀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 석세스 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이요. 나오는 말이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왜 하냐? 제가 이 스텝 1, create your story, 즉, 당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만들다는 영어 단어가 많잖아요. 뭐 make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create라는 거는 우리가 크리에이터, 즉, 뭔가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걸 이제, 만드는 것 중에서도 무언가 콘텐츠를 만들 땐 크리에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요즘에 컨텐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스토리가 자기 사업에 컨텐츠가 풍부해야 돼. 즉, 스토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컨텐츠가 풍부해야 돼요. 컨텐츠가.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모 전략, 우리가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스토리는 컨텐츠적인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적인.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리크루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리크루팅 함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어떤 스토리를 만들으려는 얘기냐? 2가지예요, 크게 보면. 우리가 리크루팅을 할 때, 먼저 리크루팅 하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를. 내가 리크루팅을 해요. 자, 리크루팅이란 뭐냐? 우리 그룹에서는 리크루팅에 대한 정의가
조직 외 명단에서 조직 외 명단에서 조직 내 명단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여기 조직 내 명단은 자기 멤버십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도가 조직 내 명단이에요. 조직 외 지금 나의 조직도에 나의 멤버십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나의 조직도 안으로 집어넣는 게 리크루팅이다. 즉 회원 모집 소비자든 사업자든 회원 가입을 시켜나가는 게 리크루팅이잖아요. 그런 리크루팅을 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크게 보면 제품 스토리와 비즈니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품 스토리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겁니까? 내가 PM 피트라인 제품을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제품 후기죠. 그런 후기가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제안하고 제품을 내가 소개를 함에 있어서 PM 제품에 대한 데 있어서 뭐 NTC가 뭐고 이런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설명 이전에 제가 예전에 AIDMA 법칙이라고 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 AIDMA 법칙을 알면 프로 아마추어 정확히 차이가 나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무조건 들이밀어요. 근데 프로는 들이밀지 않습니다. A, attention과 I, interested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목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어떠한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즉 어떻게 보면 호기심과 관심 유발, 주목시키고 호기심과 관심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나의 PM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재료는요. 자신의 체험 사례예요. 즉 제품 후기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제품 체험 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좀 제품 전달을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제 바로 형제라인의 우리 김현남 사장님 암 선고로 앞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분이 재산 정리까지 했던 분이, 어? 그런 분이, 지금 살아있고, 암이 완치가 됐고, 위암에 혈액암에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워낙 드라마틱한, 진짜 어메이징한 그러한 체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 전달이 굉장히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PM 88PM에서도 제품 애용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품 애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개도 즉 성공 실천 습관 중에 제품을 애용하면서 자신이 첫 번째 고개라는 생각으로 제품 체험을 하면서 체험 노트 작성을 해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품 체험 노트를 작성하는 그런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What changed? 무엇이 바뀌었냐? PM 제품 내가 먹기 전과 후가 무엇이 바뀌었냐. 응?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에 대한 얘기 다시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비즈니스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스토리. 내가 사업을 전달함에 있어서 why did you start? 너는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시작했냐 이거잖아요. What did you start? 어떤 이유로 시작했냐? 즉 우리가 이 비즈니스 스토리는요. 내가 PM을 만나기 전과 후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현재는 YPM, 내가 Y구축이라고 해요. 내가 PM을 하고 있는 어떤 이유, 목적들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리고 결과까지 만들면 더욱 좋고, 근데 그 결과라는 게 꼭 사업적인 어떤 뭐 승급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외형적인 어떤 결과도 있겠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꿈을 다시 찾고 어떤 인생관, 가치관, 어떤 성공자의 습관, 자세, 뭐 리더십, 내가 PM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고 있는가, 즉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사업을 전달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지금 이제 결과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사업 전달이든 어떤 제품 전달이 굉장히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 제가 페이스북이나 제가 PM 사업을 하면서 변화된 것들을 나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요즘 임지연 사장님이 요즘에 그거에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만이 아니라 또 어떤 계속 변화되는 그런 거에서 와,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요즘에 저 친구들도 어떤 너 요즘에 항상 텐션 업돼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리크루팅이 잘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제품 체험 사례, 즉 프로덕트 스토리, 그리고 비즈니스 스토리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리크루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디자이어 단계에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여기 있는 분들 음, 한번 뭐 스피치까지는 아니고요. 스피치까지는 아니고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예. 지금 예. 음, 이걸 예. 자, 한번 여쭤볼게요. PM 제품을 우리가 지금 애용을 하면서 자, 여기 이제 순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박명상님은 PM 제품을 먹기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좀 자기의 어떤 체험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PM 제품을 먹기 전에는 예, 먹기 전에도 뭐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좀 이제 살이 좀 안 쪄서 예, 살이 좀 쪘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음, 두 번째는 음식을 좀 먹으면 음, 이렇게 그 다음날 화장실을 4번, 5번 뭐 이렇게 자주 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출이 됐던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예, 한 2시간 정도 자면은 깨고 음, 날밤을 새우고 뭐 이런 식의 그 연속이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제품 먹은 지 근 3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부터 일단 음, 하루에 한 2번 정도 가면은 예, 많이 가는 거고, 음,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더 많이 갔었다. 친구들하고 예, 예, 친구들하고 어디 1박 2일 놀러 가거나 해도 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섰어야 됐어요. 저 때문에 화장실 가야 돼서. 음, 그래갖고 친구들이 항상 그걸 좀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들은. 음, 장소가 바뀌면 화장실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근데 음, 이것도 괴로운 일이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맞아 죽을 소리만 한다고, 재수 없는 소리만 한다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제가 PM을 근 3년 먹으면서 제가 한 5kg 정도가 쪘어요. 5kg 5kg나 정도가 쪘어요. 쪘고, 지금 예, 보기 예, 좋아요. 예, 예, 예. 이제 더 찌면 음,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제, 5kg, 예, 예, 5kg 정도가 쪘고, 일단 예, 화장실은 2번 정도 이렇게 가면은 조금 많이 가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도 제가 예,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처음에 먹을 때 음, 하루에 3포씩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도 음, 밤에 꿈을 예, 그렇게 많이 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음, 밤에 나는 영화를 음, 몇 편을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제가.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음, 꿈도 안 꾸고 조금 음, 이제, 완전히 잠에 이제 떨어져서 잔다는 거죠. 푹 잔다는 거지. 예, 예, 근데 이제 뭐 아침에 뭐 음, 5시 10분이나 이때쯤이면 일어나는데, 음, 개운해요. 음, 옛날에는 아침에 정작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잠을 예, 홀딱 새다가.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가 이제 다른 거 자질구레한 음, 것도 뭐 변화가 있는데 우선 제일 음, 큰 거는 그 세 음, 가지가 저는 많이 변했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어, 감사하죠. 예. 제가 알기로도 박명상님이 처음에 이제 PM 잡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어떠한 좋다는 건강식품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어? 살이 안 찐다. 근데 결론은 지금 살이 쪘어요. PM 네네. 먹고 처음으로 쪘어. 살이 쪘어요, 진짜. 제가 그 쪘어요. 전부터 봤었으니까. PM 네. 전부터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저랑 좀 비슷했어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살이 안 찌는 네. 사람들이 화장실을 좀 자주 가요. 그리고 네네. 변도 좀 묽게 음. 나오지, 쉽게 얘기해서. 예, 묽은. 묽어요.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혹시 박영사님은 뭐, 갑상선 쪽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없어요. 저는 뭐 음,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음, 고지혈이 있거나 뭐 음, 스타틴계 약물을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것도 음,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왜 네, 그러면 그런데 네. 오늘도 제가 그 컨슈머 서비스 센터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그 여성분들이 의외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뭐 갑상선 네. 항진증이든, 뭐 갑상선 저하증이든. 맞죠. 근데 그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있으면, 피 검사를 하면 비타민 D. 비타민 D 농도가 다 음. 적어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도, 제품 체험 사례에 대한 거를 좀 컨슈머 서비스에도 좀 많이 올려야겠다. 예전에 모아놓던 자료들, 그런 것도 좀 있으면 같이 좀 올려주시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보다 보니까,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오늘 몇 개만 올렸는데, 하나가 그런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이 비타민 D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갑상선 문제 있는 분들한테는 리스토레이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분들은 최소 하루에 3포 정도 먹어야 돼요. 최소 이상은. 근데, 음. 비타민 D 농도가 다 적더라. 적더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다른 부분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PM 제품 제가 먹으면서, 저도 뭐 제가 그전부터 좀 건강한 좀 체리다 보니까, 뭐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 사례는 저도 사실은, 말씀드릴 만한 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PM 제품 먹기 전과 후를 위해서 피검사를 했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검사지를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서 제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제가 처음에 PM 먹기 전에는요, 저도 비타민 D의 농도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비타민 D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테스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굉장히 높은 5.8, 한 6 정도 가까운 높은 거래요. 근데 나이에서 한 6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남성 호르몬 수치도 높고 거기다가 우리가 청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청춘 호르몬. 늙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멜라닌, 멜라닌 있죠? 멜라닌이 아니라 그 뭐죠? 잘 때 나오는 거 멜라토닌. 어? 음. 멜라토닌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청춘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가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세 번째가 DHEAS라 그래서 그 내분비 검사하면 나오는 건데 호르몬 검사를 하면 그 DHEAS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가 30대들 정도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동안을 유지하는 좀 어려 보이는 이유가 그런 호르몬이 이미 좀 성춘 호르몬들이 많이 잘 분비가 되고 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검사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고지혈증까지 아니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또 피임을 먹다 보니까 일단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뭐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덕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낮에 되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특히나 강의나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기력이 딸려 에너지가 딸리는데 제가 항상 이런 강의하기 전에 액티바이저 먹고선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확실히 액티바이저를 먹고 강의를 하고 난 이유와 안 먹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니, 피해 제품 먹으면 저는, 어, 지금도 이게 저는 뭐 어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네, 김 차장님 김 차장님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잘 비우셨네. 예. 자, 김창현 사장님은 PM 제품을 먹기 전과 후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신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 외형상으로 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예, 없어서 예, 딱히 뭐 제가 이걸 먹고 어디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음, 이제 느끼는 것은 예, 피곤함이 없어요. 예, 예전보다는 예, 피곤함이 이제 없으니까 하루 종일 뭐 저녁 때까지도 남들이 봤을 때 전에는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안 오케이, 듣고 전에도 말씀드린 이제 발톱 무좀이 지금 이제 좋아지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음, 어디 뭐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고 이게 제품 먹고선 제가 이렇게 딱히 뭐 외형이 변했다 이러는 거는 뭐 피클린 한 후에 이제 이 배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음, 그래서 대놓고 뭐 음, 어 내 몸의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누구 말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좀 예, 검사 딱히. 같은 거 좀 해보셨습니까? 예, 검사는 이제 금년에 해요. 아니, 아직 지금 금년에 아직 2년 못했어요. 2년, 3년 되는데, 아직까지 검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건 전에 했는데 음, 전에 지난번에 한 거는 검사지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검사라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네. 이유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잠깐 말을 끊고, 자, 리크루팅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말씀드렸죠. 체험 사례가 정확한 드라마틱한 체험 사례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리크루팅 교육하는 부분에서, 내가 눈에 보여줄 만한 아니면 또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봤을 때, 뭔가 달라진 부분이 PM을 먹기 전과 후가 완전 뭐 이게 있어야 리크루팅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제품 스토리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러면 지금 저처럼 드라마틱한 그러한 스토리가 만약에 스토리나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없다라면, 뭐라도 만들어. 근데 요즘 검사지 때문에 요즘 먹히는 거예요. 그 말이. 검사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배종욱 사장님은 지금 대화가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김이나 사장님. PM 제품 이제 먹은 지 한 2, 3개월 됐는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음, 저도 특별히 조금 아픈 예, 데가 없는 케이스고, 예. 그래서 남편을 좀 많이 팔아먹긴 해요. 김 회사님 맞아, 맞아. 남편분 네네. 맞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음, 실제적으로 가장 음, 가까이에서 음, 봤기 때문에 음, 내 체험 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음.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어, 있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음, 정말이기 때문에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이제 음. 저는 지금 발톱 하나에 무좀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그 얼마 만에 그게 좋아지는지 음, 사진을 찍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평범하지만 누구나 다 무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낫고 음, 싶은데 보통 음.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고 싶은 건 그거하고 음, 비문증 음. 있는 거 얼마 만에 예, 없어지는가 음, 제품 먹으면서 지금 계속 스스로 음, 이렇게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확신한 그거? 음, 그게 더 큰 오케이. 것 같아요. 예, 예. 뭐, 임지호 사장님은 뭐, 눈이 뭐,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미키 사장님이나 조용 사장님이 영상 안 켜놓은 거 보니까,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리크루팅이라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크루팅이 잘 되려면 먼저, 제품에 대한 스토리, 제품에 대한 제품 체험 사례, 제품 후기가, 어, 크리에이트,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스토리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어, 잠깐만요. 예, 그 김일아 선생님 비문증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 비문증이 예, 그 좋아져요, 없어져요. 우리 딸이 음, 그게 비문증이 있었어요. 예, 비문증도 있고 안구 음,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음, 이거 안약 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한 예, 달치씩 박스채에 사다 놓고 맨날 넣었어요. 예, 인공 눈물, 예, 예, 예. 근데 음, 이제 제너레이션을 얘가 꾸준히 먹거든요. 근데 음, 제너레이션 먹고 지금 비문증도 없고 음, 안약도 안 넣은 지 꽤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음, 제너레이션만큼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른 음, 거는 엄마가 사주는데 그거는 음, 네가 사 먹어라. 음, 그러면 이제 5+1을 놓치거나 이러면은 한 음, 박스라도 지가 사 먹어요. 오케이. 예, 예. 그러면요, 음, 전번에 그 수원에서 조명진 그 소장님께서 예, 그 제품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음. 예,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제너를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너레이션은요, 아침에, 예. 그거는, 아침에만? 김혜사님, 그거는 뭐, 사실 너무, 그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어, 제너레이션은요, 뭐, 카우 언제 먹고, 뭐, 칵테일에다가, 언제, 그럴 말이 아니라, 어, 파워 칵테일을 같이 섞어 먹는 제품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고는 음, 있는데, 예, 오케이. 예. 제너레이션은, 요번에, 토비아스 키네 박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음, 내셔널 콩글레스에서도 키네 네. 박사님이, 이 음, 파워 칵테일과 리스터레이트의 조합은, 자기는, 이거는 뭐, 정말 좋다. 음, 토비아스 키네 박사님이 극찬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오늘 또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자막으로 또 한번 들었는데 토비아스 키네 박사님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시더라고. 음,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맞는 제품이라 이 제품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너레이션은 PM의 명작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음, 제품은 뭐 다른 뭐게 아니라 파워 칵테일 먹을 때 같이 먹는 제품이에요. 근데 네. 섞을 때 저는 매일 아침에 제너레이션을 저는 제 매일 아침에 저는요 제파 액겔 제품을 먹어요. 제파 액도 아니에요 요즘엔. 얘는 제파 액인데 요즘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좀 많이 먹어요. 아침에. 음, 음. 저는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디드링크로 간 디톡스도 하고요. 어, 저는 한 달에 한 번. 진짜 틀려요. 저희가 디드링크에 좀 완전 빠져가지고, 그 디드링크를 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못 돼서, 제가 하는데, 그만이 아니라, 전 아침에 그, 그러니까 그거 섞을 때도요,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섞지 마시고요. 저희 PM 제품은 그러니까 제대로 섞는 게 중요해요. 음. 도리어, 제대로 잘 지어서 먹는 게 중요해요. 제가 쿠팡에서 그 토네이도 샀잖아요. 이거 믹서기 같은 거. 네, 네. 이거. 그냥 이걸 섞는 거랑 이걸 섞는 거 달라요. 제가 건전지 계속 쓰면서도 쓰고 있는데, 전 하나 제너레이션을 먼저 넣고, 확실히 녹인 다음에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와 갤링피까지 전 넣어서 먹어요. 어? 거기다 저는요, 사실 제너레이션을 한 포 먹을 때랑 두 포 먹을 때 다릅니다. 그런데 뭐 비문증이든 정말 뭔가 미병이 있는 분들, 약간 지혈이 있는 분들은요, 제너레이션 한 포가 아니라 두 포 먹어야 돼요. 한 포가 아니라 두 포.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질환까지 아니기 때문에 한 포 먹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또 값도 비싸잖아요, 제너레이션이. 네. 그래서
임정 사장님은 뭐, 저 몰래 항상 2포씩 먹는 것 같아요. 항상 떨어지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저는 한 포씩 먹는데, 저는 한 포에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먹기 위해서 저는 오메가3를 또 넣어서 먹어요. 요즘 오메가3, 액상 오메가3. 요즘에 저도 요번에 마이크로 솔브 플러스 그 하트 듀오 있잖아요. 그거 지금 바로 구매했어요. 이유는 제가 제너레이션보다 그게 싸잖아요. 제너레이션에다가 저는 하트 듀오를 넣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을 때랑 아닐 때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예요. 정확히 그 영양소를 제대로 채우고 싶은 분들은 제너레이션 2포를 먹든가, 어? 아니면 저처럼 한 포에다가 오메가3나 아니면 하트 듀오를 듀오 제품을 넣어서 먹거나 이러면 정말 돈이 문제지. 제품 너무 좋아요. 그건 맞아요. 임정 사장님이 제너레이션 엄청 먹잖아요. 임정 사장님 얘기하면 제너레이션 한 포 먹을 때 2포 먹을 때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면 돼요. 예. 한 포 먹었을 때와 2포 먹었을 때 차이가요. 글쎄, 제가 이제 눈이 시력이 그러니까 노안이라고 하는데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보고 이런 과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먹고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고, 일단은 첫 번째가 그 제네레이션에 이소플라본 전구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2포를 먹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겠지만 뭐 갱년기 때 약간 에스트로겐이나 이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하가 되는데 제가 검사를 하고 나서 약간 미세하게 떨어져서 이거를 뭐 호르몬제를 먹으라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네레이션을 제가 한 2~3달을 먹었죠. 그랬더니 많이 또 다시 검사해 보니까 나소 기능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한 메리트도 많이 느꼈고 일단 여자들은 진짜 2포 먹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한 포만 먹어도 되고 일단 뭐 거기에 눈, 뇌, 심장까지 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네레이션이 좀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꼭 저는 드셨으면 하고 권장해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은. 지금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제너레이션이요.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저랑 임 여사님은 파워 칵테일의 제너레이션을 항상 먹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성분들, 갱년기 있는 분들 무조건 제너레이션 먹어야 돼요. 갱년기 있는 분들. 그 제너레이션에는 이소플라본, 즉 에스트로겐의 전구 물질이 이소플라본이잖아요. 그거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한 포보다 2포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제너레이션 거의 2포를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남자분들은 저처럼 한 포에다가 뭐 오메가3나, 저는 개인적으로 코엔자임 Q10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코엔자임 Q10이 단종돼서 안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하트 듀오가 나와서 퀴즈를 부른 거예요. 제품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트 듀오가 이번에 신제품 나와서 기대를 하는 게 뭐면은, 오메가3 자체도 우리는 사실은 액상으로 이렇게 타서 먹을 정도로 비린내가 좀 적은 편인데, 아직도 아주 비장과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그 냄새까지 비린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너레이션조차도. 자, 그런 분들은요, 비장이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래요. 위가 제가 안 좋고, 냄새도 못 맡았어요, 처음에. 예,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예, 딸이 그걸 먹으면은 딴 데 가서 먹으라고 했을 정도로 예, 도대체가 비린내가 심해가지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꾸 이제 예. 먹으니까. 예. 맞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 위가 좋아지면 그 비린내를 이제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되더라고. 맞죠? 예, 예. 근데 그리고 이거 이제 얘가 음, 딸 같은 경우에 그 난시가 심해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이거 난시 수술을 했는데 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무튼 한쪽 눈이 예, 그 차이가 많아요. 한쪽 예, 눈이 더 이제 안 좋아요, 눈이. 음, 근데 그쪽에서 요즘에 계속 지 말로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눈에서 음, 왜 그 하얀 거 덩어리 같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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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계속 지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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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쪽 눈에서. 예, 예.
그러니까 몸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음. 혹시 따님이 액티바이저도 먹습니까? 액티바이즈는 그 액티바이즈 먹으면 조금 설사한다고 잘 안 어, 먹더라고요. 근데 음, 아침에 파워 예, 칵테일에다가 제너레이션만 타 먹어요. 어, 음. 예. 그 중요한 거는 우리 모세혈관도 가장 또 요새 많은 장기 중에 하나 눈이에요, 눈. 맞죠? 예, 눈 눈 주위. 쪽에. 그리고 또 액티바이즈가 그런 또 눈 쪽에 시신경부터 해서 모세혈관들 다 뚫어주면서 또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죠. 눈곱도 나오고 많이 또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아침에 그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갤림핏을 이제 매일 먹게 되면서 처음에 저는 갤림핏 처음 먹을 때요. 도리어 무릎이 좀 아팠어요. 약간 시큰시큰거리면서. 어? 저는 약간 그런 세포혈관 반응이 있었어요. 도리어. 갤림핏을 먹으면서 도리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도 갤림핏을 먹어주기 시작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관절 쪽이 좀 안 좋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관리가 좀 해야 될 나이가 좀 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갤림핏을 먹었을 때 좀 시큰시큰한 게 좀 있었어요. 도리어. 무릎이 약간 시큰시큰하면서. 근데 그게 한번 싹 없어지고 나서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갤림핏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안 먹을 때, 안 먹은 느낌이 나는 거야. 안 먹은 느낌이. 그리고 몰랐는데 갤림핏이요. 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염증 그러면 가장 우리가 많이 권해줄 제품 갤림핏이에요. 우리가 집에 상비약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제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액티바이즈, 뷰티 콜라겐, 갤림핏.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삐었어. 신경이 놀랬어. 이럴 때는 액티바이저를 하루 이틀 정도 아주 메가요법으로 퍼 먹으면 잡혀요.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내가 인대 같은 다리가 삐어 이렇게 접질러서 막 인대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부었어. 그럴 때 뷰티 콜라겐을 그냥 때려 박으면요. 또 금방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약간 담이 걸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럴 때 또 갤림핏을 제가 어제도 활용해 봤어요. 어떤 분한테 갤림핏을 3스푼씩 세 번 먹게 했거든요. 하루. 그랬더니 바로 잡히는 거예요. 갤림핏을 3스푼씩 3번 먹게 했어요. 3번. 그러니까 약간의 상비약식으로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갤림핏, 뷰티콜라겐, 액티바이즈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제너레이션 방금 김미라 사장님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제품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진짜 아끼지 않고 먹는 제품 중에 하나가 뷰티콜라겐, 액티바이즈 이런 거 아끼지 않고 먹어요 진짜. 액티바이즈는 그냥 아끼지 않게 먹고요. 그리고 뷰티 콜라겐 진짜 아끼지 않고 먹어요. 아끼지 않고 먹어.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임지영 사장님 고객 중에 한 분이 뷰티 콜라겐을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뷰티 콜라겐을 그냥 하루에 그 6스푼씩 2번 먹은 거예요. 6스푼 2번 먹은 거예요, 하루에. 근데 한 2주 먹었거든요?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임지영 사장님한테. 어제 전화가 왔냐? 이거 부작용인가 봐. 뭐가 부작용이에요? 했더니 얼굴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얼굴이. 왜? 근데 얼굴이 아픈 게 아니라 얼굴에 리프팅이 너무 심하게 돼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땡겨서 아픈 거 있죠. 땡겨. 얼굴 너무 땡긴다는 거, 얼굴이. 결국 우리 막 웃어. 형이 그거 리프팅 되는 거네. 주변 사람들이 얼굴 너무 좋아졌다고 난리래. 근데 자기는 막 얼굴 너무 아프대. 너무 땡겨져서. 근데 이런 걸 안 먹어본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도리어 건강식품 같은 거를 안 먹었던 분들이요. 도리어 더 빨리 느껴요, 그거를. 안 먹어봤던 사람들이.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뷰티 콜라겐을 그렇게 퍼 드시더니 얼굴이 아플 정도래. 땡겨가지고. 어? 뭐 이런 반응이 나왔더라고, 진짜. 임대사님 실제 그 통화한 거 내용 한번 얘기하면서 뭐라고 정확히 했는지. 네,
먼저 톡이 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세포 반응의 일종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 근데 얼굴이 너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요새 환절기라서 좀 건조해서 땡길 수도 있는데 얼굴이 뭐 약간 이렇게 버지 같은 것도 피셨나요? 근데 그런 건 없대. 근데 주위에서 볼 때는 피부가 더 좋아졌다 소리는 하는데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집에 가서 바세린이랑 섞어서 바르고 오셨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콜라겐을 아마 드시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세포 조직을 좀 잡아주는 그런 효능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다른 콜라겐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제품이다 해서 그냥 꾸준히 잘 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지금 우리가 리크루팅한 주제에서 좀 얘기를 벗어나는 게 안 되니까. 자, 리크루팅을 함에 있어서 또 거기 또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의 체험이 있으면 베리굿. 나의 체험도 아주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으면 최고죠. 리크루팅 준비 너무 잘 돼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 장사님이나 뭐 저처럼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뭔가가 없다라면 지금처럼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간접 체험 사례라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체험 사례 우리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 건강 그 신문이가 거기서 영양소 이야기해가지고 그 쫙 정리된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뭐 체험 사례들 장난 아니더만. 뭐 리푸스? 뭐 하여튼 엄청난 체험 사례 많잖아요. 그런 체험 사례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체험 사례를 내가 그 제품 스토리 나의 그러한 스토리들을 꼭 자기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김 여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남편분의 그 체험 사례는요, 사장님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네? 결국에 리크루팅 하려면 그 제품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조윤주 사님 영상 안 켜놔서 그렇지만 조윤주 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윤주 사님 아주 드라마틱한 조윤주 사님이 예전의 사진과 지금 얼굴은 완전 달라요. 실제 몸무게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5, 6kg밖에 안 빠졌다고 하는데 실제 느껴지는 건 한 10kg 이상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전에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게 싹 붓기가 빠져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진상으로는 이건 최소한 15kg, 10kg 이상 빠진 것 같은 사람이야. 그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러한 체험사가 있으니까 우리 조윤 사장님도 제품 전달을 너무 잘하죠. 제품 전달. 그래서 이런 제품 체험 사례, 직접 체험 사례든 간접이든 그런 체험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제품 스토리가 내가 제품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이 말씀 드리는 거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요. 사업 파트너들이 제대로 안 생기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체험 사례가 제대로 갖고 있으면 참 전달이 쉽다. 우리 임재현 사장님이 요즘에 많이 잘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임재현 사장님 나이가 56살이에요. 누가 이제 56살로 보입니까? 사람들이 임 여사님이 그러니까 더더욱 관리를 하는 거예요. 더더욱 관리한다는 게 더 열심히 운동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제품 챙겨 먹고 임재호 사장님이 또 제너레이션만이 아니라 뮤노겐 제품도 겁나 욕심이 많아서 맨날 뮤노겐도 엄청 먹어요. 임재호 사장님은 네 알 먹은 네 알. 네, 알. 하루에 임재호 4알? 사장님 근데 보니까 뮤노겐이 성장 호르몬도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 그게 또 청춘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임재호 사장님은 또 뮤노겐을 많이 먹는 이유가 임재호 사장님은 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위가 소화가 안 될 때나 좀 위가 좀 이렇게 뭔가 할 때 그때 뮤노겐 먹으면은 다 뚫린대 위가. 이렇게. 저 체했을 때 민호견 먹어요. 한 알. 근데 임재호 사장님은 뮤노겐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잘 비상약. 하시더라고. 비상약. 뭐만 좀 안 좋으면 뮤노겐 먹어. 근데 무슨 뮤노겐 남발하냐고. 어? 요즘에 뭐 제품 우리 집에 쌓일 일이 없어. 임 여사님 다 먹어버려. 제가 다 먹어요. 시벨러스도 뭐 밥 먹으면 시벨러스 먹고 밥 먹기 전에 시벨러스 먹고
밥 먹고 나서 리토레트 먹고. 어? 먹고 아, 진짜로. 건강해야죠. 윤여사 형님, 난 뭐라는지 알아요, 항상? 응. 내가 안 아픈 게 안 아파야. 어? 당신이 그럼, 잘못한 거라고. 어? 그럼. 그럼. 응. 병원 침대가 제일 비싸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신적 중요한 낭비, 거는 아프면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업자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고객들 얘기할 때도 저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5토씩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 음. 그런데 이제 제품 하나하나 더 추가해서 먹게 되고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스토리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병이 아니라 어, 돈이 있어야 건강하는 거예요, 요즘엔. 맞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자기가 관리하고 하면 당연히 안 늙고 건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어쩌면 이것도 저는 비즈니스 스토리 중에 나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PM 제품 먹을 때는 오토집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PM을 통해서 저는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이제 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이 얘기보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비유적인 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자, 리크루팅이 잘 되려면 제품에 대한 스토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예. 지금 첫 번째 스텝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제품에 대한 스토리와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체험 사례 지금 쭉쭉 제가 물어봤어요. PM 제품 먹기 전과 후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 자기가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떠한 체험이 있더라도 아니면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라도 자기가 이런 체험 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주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끔 내가 크리에이트,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 사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거는 밴드에도 들어가면 밴드의 매뉴얼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요. 이 체험 사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내용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체험 사례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자, 앞으로 그룹 미팅 할 때 이런 체험 사례 스피치, 체험 사례 발표들을 좀 많이 좀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그럴 때, 체험 사례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죠. 시나리오 첫 번째, 항상 체험사에 발표할 때는요, 사는 곳, 활동 지역.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할 때 항상 하는 얘기니까, 저는 뭐 서울을 중심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몸 상태. 중요한 거는 과거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PM 제품을 먹기 전에는 이래 했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죠. 제가 PM 제품 먹기 전에 피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좀 높았었고 경계를 넘어섰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병원이나 혹시 치료기관에서 치료한 결과가 있다라면 그런 결과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김 차장님 얘기하실 때 병원에 검사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PM 제품을 먹었는데 구체 어떤 제품들을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소개받은 제품. 지금 말한 것처럼 방금 사람 되게 좋은 갖고 있네요. 저는 제가 뭐 들어갈 리가 없지만 제 딸을 통해서 PMA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딸이 어땠고 어땠었는데 또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었는데 PM의 파워 칵테일과 제너레이션 제품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딸아이가 이렇게 먹는다.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 기간, 제품 사용 변한 내용들, 먹었더니 어떠한 변화들 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제품 체험 사례 발표를 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제품 체험 시나리오입니다. 제품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우리 비즈니스적 그 발표를 왜 합니까? 사업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과거 비포와 애프터 비교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전후 되게 얘기해야 되고 시간은 3분이 적당하며 길어도 5분 넘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제품 체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예시를 보면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예시를. 안녕하세요. 사는 곳 활동적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조감도에 살고 있는 김사랑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것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서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무대로 PM 비즈니스 사업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기절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색 이용술입니다. 뭐 이렇게 이건 우리가 하는 우리 그룹의 자기 소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몸 상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증상이 있었고 초등학생 때 심해지더니 중학생 때부터는 학교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매주 종합병원과 피부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겨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아토피 증상에다가 체중까지 불어 72kg까지 갔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러한 시나리오 정확히 비포에 대한 게 좀 정확히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작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 종합병원 피부과를 매주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클럽과 각종 다이어트 제품들 섭취했는데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급격한 요요 현상으로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울증과 원형 탈모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죠. 이러한 어떤 상태였고 어떤 노력들을 했었는데 도리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소개받은 제품이 그처럼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누구누구 사장님으로부터 뭐 PM 인터내셔널의 어떤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 회사 주최하는 다이어트 아카데미에 참가했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우리 얘기하면 조명진 건강마마 그런 뭐 건강 아카데미 참여했습니다. 라든가 뭐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제품 사용 기간 늘 실패를 했기에 반신반의하여 참가했는데 2개월 후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을 벌어졌습니다. 기간이 나오죠. 기간. 먹은 지 얼마 만에 체중이 16kg이나 줄어들었고 평생 고생해온 아토피 증상도 거의 사라져 피부가 맑고 투명해졌죠.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용, 후기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끝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적 같은 체험으로 땡땡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제품 체험사를 발표하는 사람은요 사업자잖아요. 맞죠? 자신의 그러한 체험 때문에 사업이 하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세미나에 참석한 후 더욱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런 마지막 클로징이 중요해요. 이게 제대로 된 제품 체험 사례라는 발표예요. 전 놀랐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적극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국을 뛰어다니며 네트워커로 활동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기존의 가장 좋은 제품 체험 사례는요. 마지막 클로징은 그 사람은 그런 제품 체험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내가 어떠한 계기로 내가 소비자에서 제품에 관심이 있던 내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제품 체험 사례는 자
체험 사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객관적이고 사실적 내용으로 듣는 사람이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 가도록 해야 한다.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과장을 하면 안 되는 얘기고요. 가능하면 자료나 사진을 준비해도 좋다. 제가 검사지를 들고 다니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 제품 체험 전에 병원이나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 결과 자료, 다이어트전 기록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좋겠죠. 증거들. 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면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리크루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직접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자신감 있게 제품 전달하세요.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시면서, 조윤주 사장님 같은 경우, 진짜 나 같으면 조윤주 사장님 입장이면 완전 날라다니겠다. 누굴 만나도 나의 체험을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어? 제가 만약에 지금 얼굴 까맣잖아요. 제 얼굴 하얘져 봐. 난리 나지. 화이트닝 같은 제품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드라마틱 체험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3개월 내가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나 살아있다.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리크루팅이 잘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품에 대한 스토리, 체험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체험 사례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체험 사례 발표를 한다라면 자신이 그러한 체험 사례가 계기가 돼서 PM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중에 사업의 어떠한 계기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까지도 클로징에 들어가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제품에 대한 부분도 제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제가 사업자 리크루팅 잘 된 이유는 제가 사업에 대한 스토리가 저는 정확해요. 명확하다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 소개는 본인 소개 부분은 뭐 저희가 매뉴얼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들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화요일 날 그룹 미팅 때도 좀 공식적으로, 좀 정식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소개 정확히 해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PM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여자 IMM 이용순입니다. 자, 그리고 저의 스폰서는 누구고, 업라인 리더는요, 저희가 PT 중심으로 합니다. 업라인 리더는 PT 누구누구의 사장님이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 월탄 미라클 그룹에, 이거 그룹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라인 리더는 월탄 미라클 그룹의 PT 홍기토 사장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된 소개고, 자, 우리가 비즈니스 스토리는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인터뷰에 대해서. 일단 자기 소개 방금 말씀드렸고, PM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나요? 비즈니스 스토리는요, 똑같아요. 비포 애프터잖아요. PM 사업을 하기 이전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그리고 전직 또는 현직의 일을 하면서 내가 PM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꿈은 무엇이었고, 꿈을 이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근데 어떤 분은요, 나 꿈도 없이, 꿈이 없었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꿈을 찾게 된 게 변화된 요인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PM을 만난 계기, 어떠한 계기로 이 계기가 여기 이 마이스토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계기가 내가 PM의 제품을 이거, 통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거 분들은 마셔.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PM을 만나게 됐다. 빨리 이런 마셔. 게 주관되겠어요. 여기에. 이거 마셔. 네. 롯데 기아 이기고 좀 있구만. 해주세요. 예, 음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만난 계기 및 사업 선택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선택 동기가 어떤 분들은 제품 체험으로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PM 제품을 애용하면서 자신의 제품 체험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의 제품 체험 때문에 사업에 만난 계기가 됐고 선택하는 동기가 있을 수, 이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처음 사업으로 전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PM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 생각이나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PM을 만나서 내가 지금 결국 내가 PM 사업을 하면서 생각과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비즈니스 스토리가 미약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품 후기가 제품 체험이 빈약하면 좀 어려운 것처럼 내가 PM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과 어떤 생각,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스토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PM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는 PM 사업을 통해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어? 그리고 뭐 그룹의 성공 시스템 잘 한다면 넘어가고 PM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결과를 맞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한 노하우 및 철학에 대한 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노하우 철학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어떤 사업 스토리나 마이 스토리에서는 향후 단기 사업 목표 및 각오와 앞으로 후배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성공자의 어떤 인터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PM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제품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스텝 5가지 성공 5 석세스 스텝이라는 거에 스텝 1에서 리크루팅이 제대로 되려면 크리에이트 유어 스토리, 제품 스토리와 비즈니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리크루팅 준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그 스텝 2는 이거예요. 컨택 리스트. 또 이거 다 리크루팅이나 준비죠. 리크루팅은요.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스토리가 준비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컨택 리스트가 있어야 되죠. 컨택 리스트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요. 컨택 리스트. 자, 컨택 리스트보다도 저희 명단, 네임 리스트, 리스트 오브 네임에서 네임 리스트 작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임 리스트는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에 있는 명단이 1차 명단이에요. 그 명단에서 2차 명단을 뽑아야 돼. 2차 명단. 그 2차 명단이 지금 얘기하는 컨택 리스트입니다. 컨택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최대 100명 이상 뽑아야 돼.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자기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명단 약속에는 다 얘기하겠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휴대폰에 있는 그걸 옛날에 다 적었단 말이야. 다 적을 필요까지 없어 요즘은. 대신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부터 하세요. 정독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면서 거기서 컨택 리스트 100명을 뽑으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멤버 100명 뽑는 작업도 하나의 게임처럼 해야 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뽑을 때도 가족, 뭐 친구, 뭐 여러 있지만 여기 중요한 말 나옵니다. Do not prejudge. 절대 미리 판단하지 마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스텝 2를 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리크루팅은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준비가 돼야 되냐? 내가 비즈니스 스토리와 제품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호기심과 관심 유발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명단이 있어야 된다. 명단. 그 명단, 즉 컨택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컨택 명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제가 조직의 명단에서 조직의 명단, 조직 내 명단의 유형들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런 컨텐츠 리스트에 관련 얘기들, 또 고객 분류하는 법, 고객 프로필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뭐 스텝 3, 약속 잡는 방법. 즉, 초대를 이끌어서 약속 잡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이 세 번째 스텝이에요. 그런 내용들에서 제가 화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런 초대 요령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화법. 이런 화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해했으면 드렸습니다. 툴 확인 대응 기법은요. SNS 같은 거 활용하는 부분들이 툴 확인 대응 기법이 확장된 것이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사업 설명회 했던 자료들요. 오늘은 제가 제가 리더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유경험자들, 제 고객에 대한 대상도요,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오늘 제가 저의 사업 설명회를 한 거를 쫙 뿌렸어요. 거기다 어떤 걸 같이 뿌렸냐? 제가 이번에 승급한 영상을 같이 보내줬어요. 제가 승급한 영상과 짧은 영상과 나의 사업 설명회 보내주면서 제가 어떻게 글을 썼냐, 코멘트를. 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PM을 통해서 한 단계 승급을 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레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리더를 지금 찾고 있다.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내드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던져놓고 후속적으로 계속 지금 연락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답이 온 사람들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사람들은 제가 오늘 전화통화 좀 했고, 답이 안 온 사람들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내가 보내준 거 좀 봤냐? 라고 하면서 저는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끌어내면서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을 하면 대응하면서 저는 초대로 연결시킬 거예요. 초대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4 같은 경우는 컨버전. 이게 뭐냐? 소비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즉 팔로업. 이 팔로업을 잘하려면 소비자 관리를 잘해야겠죠. 이 소비자들을 10일 밀착 케어를 통해서 사업자로 끌어내는 방법.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비교되어 있고, 호전반 이런 부분에서도 리크루팅과 연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예. 아무튼 엠스쿨 101을 통해서 리크루팅이라는 큰 주제에 연결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리크루팅에 좀 집중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교육을 해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 리크루팅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리크루팅 결과가 나온다. 그 준비 중에 첫 번째가 제품에 대한 스토리, 사업에 대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스토리가 왜 준비되어 있어야 되면 제품을 전달하든 사업을 전달하든 일단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려면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상황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직접 화법이든 간접 화법이든 어떤 화법들을 동원해서 초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명단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명단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명단 정독. 그때 명단 정독은요. 컨텐 리스트를 보면서 매일 명단 정독을 하셔야 돼. 명단 정독을 하는 중에 명단도 추가가 됩니다. 명단도 추가돼요. 나중에 그 명단도 고객들을 분류까지 하셔야 돼요. 그 분류하는 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때로는 오늘은 무경험자와 유경험자로 분리해서 내가 컨택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가족, 어떨 때는 친구들, 때로는 어떠한 이제 부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초대를 이끌어낼 때는 고객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화법이 달라진다, 나와 고객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화법에 따라서 저는 직접 화법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그 명단들을 또 1차 명단에 뽑아볼 필요도 있어요. 컨텐츠 리스트를. 직접 화법이 뭡니까? 사업적인 성향이 강하고 나와 관계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있죠. 야, 시간만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내 직접 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1차 명단에 뽑아보는 것도 뽑고 나서 그 사람들 내가 컨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합법에 따라서 고객 명단을 뽑는 거예요. 이 컨택 리스트는요, 1차 명단에서 수시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2차 명단을. 하나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라는 하트듀오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 이 제품을 딱 놓고 이 제품을 내가 소개할 사람 명단을 또 뽑는 거예요. 예? 컨택 명단은요, 처음에 1차 명단, 2차 명단이 있는데 1차 명단 수시로 이렇게 2차 명단 수시로 뽑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이번 달에 내가 리크루팅 할 사람 명단들을 또 뽑기도 해요. 따로. 이번 달에 국한해서. 왜? 저는 12월 달에 윈터 리더십 갑니다. 리더십 컨벤션이에요, 이번엔. 그런데 거기서 3명 추천이 있어야 돼요. 전 이미 3명 추천 끝났어요, 지난달에. 근데 제가 이번 달에 또 3명 정도 더 리크루팅을 하려고 해요. 왜? 저는 12월에 에이펙 리더 입장으로 저는 참가하거든요. 에이펙 리더는요, 추천이 6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번 달에 3명을 더 리크루팅 할 거예요. 그 리크루팅의 대상은 소비자일 수도 있고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명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명단부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고 나서 컨택을 해야 돼요. 안 뽑으면은 절대 안 나와요. 명단 뽑아야 돼. 근데 명단을 뽑을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전 수시로 2차 명단을 뽑아요. 주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목적별로 명단 뽑는 거. 기본적으로 1차, 2차 명단을 작성을 하지만 저는 수시로 월초에 내 목적에 의한 명단들을 뽑는다. 제너레이션이 있다면 제너레이션을 전달할 고객 명단을 뽑는 거고.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단을 수시로 작성하는 게 어쩌면 리크루팅의 목표, 타겟팅이 돼요. 타겟이 정해져야 된다고. 리크루팅이라는 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겟을 정해놔야 돼. 그냥 하면 되는 게 안 된다고. 리크루팅 잘하는 사람들은요, 명단을 수시로 작성해요. 수시로. 그 명단을 보면서 수시로 어떻게 하면 얘를 내가 리크루팅 할 수 있을까? 일단 얘 만나서 요번에는 사업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일단 만나서 상황 파악부터 정확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걸 던져봐야겠다.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리크루팅은 그냥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엠스쿨 101 오래간만에 좀 교육답게 좀 교육을 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